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TRS 에듀에서 핵지총 강의를 촬영합니다. 한림에서 하는 강의하고의 차이는 한림에서는 쟁점 답안지를 가지고 하죠. TRS 에듀에서는 핵지총을 가지고 핵심 지문 총중률을 교재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더 짧은 강의예요. 짧은 강의고 그렇지만 TRS 에듀에서 하는 강의는 한림에서 하는 강의와 다르게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와 법전 모고 이렇게 변호사 시험에 특화된 지문을 위주로 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핵지총 강의가 끝나면 나중에는 기출을 한 번 정도 풀어보시기 바래요. 기출 문제를 꼭 한번 여기는 중요한 지문 위주로 강의가 되어 있지만 이 지문을 숙지하시는 겁니다. 숙지가 끝나면 나중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세요. TRS 에듀에서 나온 책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사서 풀어보시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법무부에 들어가서 자료실에서 출력해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행정법 서설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의 헌법 문제와 다를 게 없어요. 여기는 통칭에 관한 거죠. 제목은 통칭의 인정 여부입니다. 뭐 인정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 쟁점 이름은 통칭에 해당된다면 사법심사 가능성이죠. 이건 거의 헌법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통칭이라는 이론 자체가 사법심사를 제한하기 위한 이론으로 나온 거죠. 그렇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통칭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간장사항이 된다고 해서 한정 적극설의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비상계엄의 선포,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됩니다.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게 통칭의 개념이 나올 때 쓰는 표현이죠. 고도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통칭에서도 쓰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뒤에서 보면 판단 여지에서도 쓰는 개념입니다. 양자로 구분하는 건 뭐냐면요. 판단 여지는 고도의 전기적,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이 요구될 때 그런 행정청의 판단을 사법부에서 존중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정성적 판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성적 판단. 이에 반해서 통칭에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따라서 통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례를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 중에서도 사례로 출제 가능한 것은 대통령의 서운 취소가 될 겁니다. 서운 취소에 관해서는 통칭으로 보지 않아서 사법심사를 인정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가장 핵심 키워드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 그 다음에 당무당인데 이 단어는 항상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이런 계엄 선포 요건을 구비했느냐 또는 선포가 당부당,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요건을 구비해야 타당한 거고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그런 계엄 선포는 부당한 것이 되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 통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런 심사 권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끊어주고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사법심사할 수 있다. 그런 행위는 통칭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키워드만 정확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도의 군사적 성격, 뭐 선포,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될 때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 단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지하자금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건데 여기도 고도의 정치적, 자, 통칭의 개념 표지죠. 따라서 통칭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정답이 되죠. 이런 부분은 그냥 키워드만 보면 되겠어요. 국군의 이라크 파병,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국군의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건 자제돼야 된다. 통칭의 개념과 관련해서 사법자제서를 취한 판례여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분열됐던 그런 역사도 있죠. 자, 맞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는 조심하셔야겠어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이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전에 뭐 아이리시인가 무슨 영화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이러면 뭐 위성으로도 다 감시하죠.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이. 따라서 이런 남북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서 대북 송금한 거, 자, 이 부분은 통일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루어져서 불법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이 얘는 될 수 있습니다. 나눠줘야 돼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대북 송금행위, 이건 위법행위죠. 불법행위로서 이것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국정원장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당시 이 대북 송금 때문에 결국 교도소에 갔죠. 자, 여기는 두 개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봤지만 동일한 사안에서 통치행위로 인정해서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꼭 나눠놔야 됩니다. 자, 얘는 틀렸다. 대북 송금 행위는 이거는 불법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다. 서로 막 뒤바꿔서 또는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틀린 질문을 만드는 것이죠. 자,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에 이제 구체화는 되긴 했지만 그동안의 논리와 특별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나중에 핵심 지문 총정리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핵지총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행정기본법과 관련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행정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해설에 다뤄놨으니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착각이 참 쉬운 문제인데요. 의회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의회 유보, 맡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유보 원칙은요,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착각이 쉽냐면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어떤 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임의법의 한계 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 단어로도 기억하세요. 위임의법, 위임을 받아서 입법하는 거죠. 위임의법의 한계 원리.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의법의 한계 원리라는 말 자체는 포괄 위임이 금지된다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 위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법적 단체의 정관은 이 정관으로서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할 때는 자치법규를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치법규에는 자치적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부 구성원도 국민이죠. 그 단체의 내부 구성원의 국민으로서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안은 결국은 국민의 대표는 의회에서 직접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자치법규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 볼 것도 없이 조례예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이 조례는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합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자치법규로 보는
조례와 규칙이 있죠. 단체장이 발하는 명령이 규칙입니다. 규칙은 포괄이행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이 조례만 포괄이행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 주민들의 대의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때는 이것은 마치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법률의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관련해서? 자치법규, 여기서 나오는 자치법적 사항에 관해서. 다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의회 유보,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금 여기서 나온 정관이에요. 공법적 단체, 우리가 줄이면 뭐 공단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공법적 단체의 정관도 자치법규로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얘는 사례로도 나올 수 있어요. 국공립대학의 학칙입니다. 우리 판례는 국공립대학의 이 학칙도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봤어요. 이런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이 있다면 이런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법규성인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지만 대외적 구속력의 한계는 있죠. 그 조례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정권이나 공법적 단체 구성원에게, 국공립대학의 학칙은 국공립대학의 구성원들에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대인적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외적 구속력은 있지만 그렇지만 얘는 지금 보는 것처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다는 것이 구성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본질적 내용까지도 스스로 다 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회 유보는, 의회 유보 원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회 유보는 뭐냐? 그 구성원들도 국민이란 거예요. 그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본질적 사항은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본질적 사항은 의회에서 정해주고 그 외에만 위임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아예 위임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회 유보에 맡겨져 있는 사항은 위임조차도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세법정주의라든가 또는 죄형법정주의라든가 이런 의회 유보 원칙에 적용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구체적 위임도 안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의회 유보 원칙입니다. 의회 유보 원칙의 개념 자체를 부르면 틀리는 지문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된다. 여기서 의회 유보 원칙의 개념 자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의회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 법률은 근거죠, 근거.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 알아둬야 될 건 이 법률은요, 성문법만을 의미해요. 뭐는 안 된다. 불문법은 안 됩니다. 법적 근거라는 것은 문자화되어 있는 명시적인 법규여야 되는 거예요. 불문법은 되지 않습니다. 뭐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률 유보가 있죠.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우위 원칙이 있어요. 우위 원칙은 법률이 행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법률에 위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양자의 차이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법률의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본 것처럼 성문법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그리고 그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어야 돼요. 다만 그 법률로 세세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전부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포괄적인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면 그 위임 명령으로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그 법률의 위임을 받은 위임 명령도 포함된다.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 법률은 뭐냐? 이 법률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법질서 전체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성문법은 당연하고 불문법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 불문법에서 가장 핵심이 나중에 보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따라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불문법원으로서 이 불문법원을 위반하면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 됩니다. 그럼 위법해지는 거예요.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앞에 카테고리는 뭐다? 법치 행정의 원칙입니다. 행정은 법에 합치돼야 돼요. 법에 합치되는 게 합법, 적법이죠.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법치 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법치 행정 원칙의 내용인 법률 위반 원칙의 위반에도 위법, 법률 위반 원칙 위반도 위법. 그런데 법률 위반 원칙에서 이 법률은 성문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불문법, 즉 일반 원칙 위반도 결국 불문법원, 법률 위반 원칙, 최상위에서는 법치 행정 원칙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적용 범위가 달라요. 법률 위반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사례에서는 쟁점이라고 부르죠.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요,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 건 모든 행정작용입니다. 모든 행정작용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공법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법률 위반 원칙, 즉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것이 다설이죠. 물론 일반적 법적 근거가 행정기본법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률의 근거 없어도 공법상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법상 계약은 법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다수 견해에 따르면 법률 위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법상 계약도요,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하면 법률 우위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자, 행정지도 볼까요? 행정지도 같은 경우도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해요.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배워요. 그건 이론 강의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법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법률 위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도는. 그렇지만 행정지도도요, 그 행정지도가 만약에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면 위법해질 수 있어요. 즉 행정지도든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사실행위든 뭐든 다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된다.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법률 위반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적극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원칙은. 왜냐하면 일정한 행정작용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정작용을 했을 때 그 행정작용을 위법하게 판단하는 법규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률 위반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이 나올 때 적극적 근거가 있을 때만 발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발동된 행정작용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위 법규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된다. 그걸 우리가 소극적으로 표현해요. 자, 뭐뭐뭐가 필요하냐? 적극, 필요하다. 소극, 필요 없다. 기억하세요. 이건 법률적 표현입니다. 뭐뭐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판례에서 가르치고 적극, 그럼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극, 그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관련된 객관식 지문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률 원칙과 관련해서 의회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원칙은 법률 유보 원칙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
적용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다고 했죠. 그 논란 중에서 중요사항 유보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중요사항 유보설을 본질성설이라고도 불러요. 중요사항 유보설 안에 의회 유보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 유보 원칙은 그냥 의회한테 맡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죠. 의회한테 맡겨 있다. 이런 의회 유보 원칙에 따르는 경우 의회 유보된 사항은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의회 유보돼 있으면 의회에서 그냥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회 유보 사항은 앞에서 말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의회 유보 사항은 뭐다?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입니다. 이건요 위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다 엄격한 구체성으로 구체적 위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회 유보 원칙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에서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위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의회 유보 원칙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의회 유보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 자체가 안 됩니다. 재형법정주의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의회 유보 사항 중 세부적이고 기술적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다. 이걸 맞는 지문으로 7급에 나온 적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의회 유보 사항 중에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사실은 얘는 의회 유보 사항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따라서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여기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얘는 사실은 의회 유보 사항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교수들이 개념 없이. 조세법정주의 생각해 보세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과세 요건이라든가 과세 대상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법률로 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조세를 징수하는 그런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당연히 위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의회 유보 사항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적인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V 수신료 사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법 36조였죠. 방송법 36조였는데 사안 같은 경우는요. TV 수신료 사건에선 TV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사실은 법률의 근거가 있었어요. 방송법 36조에.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었거든요. 방통위 의결을 거쳐서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TV 수신료 올릴 수 있었단 말이죠. 법률의 근거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방송법의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TV 수신료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헌 판단을 받은 겁니다.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세라 부르는 거죠. 특히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적인 입법자, 국회죠. 국회가 그 본질적 사항을,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 판례는 지금요. TV 수신료 사건은 방송법 36조의 형식적인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국민에게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이었는데 입법자인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다면 그 방송법 36조는 위헌이다. 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했으니까. 자, 따라서 이 법률유보 원칙은요.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올해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것은 법률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으로도,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위임명령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법률로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의미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법률에 근거했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법률의 근거가 결국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어느 정도 본질적 사항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고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을 구별하기만 하면 위임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질문입니다. 자, 해설은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이 판례 많이 나왔네요. 지방세법에 고급주택 등은 중과세를 하는데 뭐가 고급인지를 법률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지방세법만 봐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이게 포괄위임 금정칙 위반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수권규범만 봐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단일 조항만이 아니라 관련 조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위배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음, 국부행정은 침해적 처분에 비해서 기본권 침해성이 약하죠.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기본권 침해가 강하면 보다 엄격한 근거를 요구하는 거고, 국부행정처럼 국민의 기본권 침해성이 약할 때는 보다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한 겁니다.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즉 침해적 행정에 비해서는, 침해적 또는 침익적이라고 부르죠. 침익적 행정 영역에 비해서는 위임의 구체성이 다소 약화된다. 그래서 다소 포괄적 근거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미리 세세하게 개별 구체적으로 다 규정할 수 없겠죠. 특히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바뀐다면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를 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급부행정에서는 위임 정도가 위임의 구체성,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라고 제목을 붙이면 되겠네요. 구체성, 명확성 정도. 결국 기준은 기본권 침해 강도, 침해 강도에 따라서 위임의 규율의 밀도가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규율 밀도가 달라진다. 맞는 질문입니다.